저는 이제 비개발자 출신 창업자로서 외주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MVP 웹페이지가 런칭이 되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비개발자로서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었고, 무엇보다도 한 건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나 할 때 뭐 어떤 자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뭐 금액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림으로써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면서 제 얘기가 잘 안 들린다든지 소리가 너무 작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디스클레이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제가 비개발자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본 다음에 의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경험 바탕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걸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이걸 하면서 실제 언급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절대 추천이나 뭐 협찬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우리 같이 예비 창업 대표님들께 두 가지 정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외주 개발 사례를 제가 했던 거를 이제 공유를 드림으로써 뭐 외주를 맡기려면 뭐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의뢰 경로로 해서 뭘 의뢰 기준으로 했는지 제 사례를 한번 이제 전달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또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면 이 비용에서 개발 비용 지원이 되는데 뭐 어떤 조건으로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떻게 개발비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고,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보험 관련된 서비스를 창업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 아이템은 그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 고객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케이스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고객도 잘 모르고 사회에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 서비스를 좀 한번 활성화하면서 어, 활성화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좀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보험회사를 제가 다니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손해사정사의 자격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격을 쭉 이제 취득하고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되게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되게 고객들한테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준비한 저의 수준은 유료 코딩 교육 6주 완성 과정을 이제 급하게 들었다. 그 다음에 무료 코딩 수업을 좀 들었다. 요 정도의 이제 배경 지식만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처럼 전혀 이제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어, 개발을 의뢰하셔야 되고 좀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싶은 분들은 요 사이트를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무료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제가 뭐 잠깐 소개를 하고 갈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왕초보 엔지니어 이제 코딩하다라는 수업인데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예요. 오픈 튜토리얼즈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고, 그중에 이제 왕초보 엔지니어 코딩하다를 가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우리가 보여지는 웹페이지 만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개발의 개념은 뭔지, 뭐 어떻게 하는 컨셉인 건지를 잘 알려주니까 요거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희의 이제 아이템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손해 그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과 이거를 맡아서 손해사정을 해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만나는 플랫폼 서비스였어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매칭하는 플랫폼을
사업 외주 개발을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혼자서 코딩 교육도 좀 배우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처음에는 제가 혼자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 크리에이터 링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크리에이터 링크를 통해서 만든 실제 웹페이지입니다. 지금 누르시면 접속이 되는 페이지인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이렇게 메뉴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망하지만 제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MVP,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넣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어떤 소개하는 페이지만 있어도 어떤 시작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크리에이터 링크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방금 보셨던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에이터 링크는 장점은 일단 무료고요. 그 다음에 무료인데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까지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작이 굉장히 이제 쉽고 고객센터에 뭘 모르는 거 물어보면 굉장히 빨리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계로는 결국에 이런 사이트들은 블록형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고 블록 같은 거 안에서 이걸 쌓는 거지 어떤 나만의 원하는 걸 다 구현하기는 쉽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있는 거에 내 기획 의도를 맞춰야 된다.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만의 이제 MVP 페이지를 운영하다가 개발을 좀 의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첫 번째는 어, 제 서비스 중에 실손보험료를 계산하는 이 계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런 웹페이지로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 의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이제 디자인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IR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더 이제 플랫폼스러운 느낌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어, 외주 개발을 의뢰를 이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개발비라는 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첫 혹시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대표님 이거예요. 예.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는 게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혹시 네. 전체 화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혹시 조금 더 잘 보이실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예. 보기에서 요 뒤에 있는 예. 선만 좀 없어져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슬라이드 쇼로 장상길 대표님께서 보면 좋겠다 하셨는데 아마 대표님께서 강의하실 땐 이게 더 편하신 것 같아서 예. 그 지금 어, 좀 커주셨나요? 예. 네, 일단은 보기는 훨씬 크고요. 예. 혹시 대표님 이 상태에서 보신다 하시면 예. 보기에 보기 클릭하시면 눈금자만 없으셔도 글씨가 훨씬 예. 잘 보일 것 같거든요. 메뉴바에 아, 네. 보기 들어가시면 아, 예, 눈금자,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만 돼도 예. 보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예산을 이렇게 얼마를 이제 배정받잖아요.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이렇게 예정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개발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뭐 이런저런 비용들을 예산을 짜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제출하면 뭐 어떻게 될까 하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결론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사업비를 이 항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개발비를 500만 원 책정했다가 실제로 내가 1,500만 원 써야 되면 1,500만 원으로 바꾸는 게 좀 자유로우니까 이런 부분 이제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크몽등 이런 플랫폼의 비용 집행은 불가한 걸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는 그 사업자 등록증에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의뢰가 안 된다는 점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기업은 사전 검토 필요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은 선급금으로도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외주 개발을 이제 어디에 의뢰를 할까 굉장히 이제 막막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이제 지인과 크몽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지인은 아는 이제 예비 창업 대표님께 이제 고민을 토로하니까 한 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크몽 아까 제가 이제 집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인이 소개한 업체를 한번 미팅을 했더니 이분들한테 웬만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뭔가 비교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크몽에 올렸어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올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제가 올린 전부예요. 무슨 뭐 파일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정도 내용만으로 딱 이제 적어서 제가 실손보험 계산하는 계산기가 필요하고 예산은 1,500만 원 정도라고 그냥 올린 거죠. 근데 이제 어 그랬더니 크몽 매니저라는 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까 여기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입력하는 란에 정부 지원 사업인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전화했더니 매니저님이 연락이 온 거죠. 왜냐하면 크몽으로 세금 계산 사업 발행이 안 된다는 건 크몽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매니저가 별도로 전담이 돼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제 쭉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크몽에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본인께서 아시는 업체를 한번 소싱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2개의 업체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뿌려서 누구인지 모르는 개발업체분들을 무턱대고 만나는 것보다는 이 크몽 매니저라는 분께서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맞는 분들을 조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개발을 의뢰하면서 제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이제 뭔가 약간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막 흐지부지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뭐 파일 공유도 없고 어떤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상태에서 되면 이제 최악이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크몽이라는 업체가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이 개발사분들은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크몽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제 신뢰가 보증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느껴졌고, 그러나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 개발업체가 나중에 크몽에 뭔가 정산을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개발비가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면 제가 그 의뢰를 올렸더니 크몽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왔고 이분이 상황을 들어보고 업체를 추천을 해주셨고 그 업체와 함께 미팅을 할 때 이 크몽 매니저님도 이제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업체랑 상담 그 미팅까지는 이제 온라인이 됐는데 그럼 이제 만나서 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PPT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모바일 PC 웹으로 진행을 하는데 앱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직 서비스가 막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이제 컨셉은 제가 개발사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만들자. 근데 디자인이나 개발, 세부 페이지는 개발사에서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한 9장 정도의 PPT를 만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의 취지, 뭐 수익 모델은 뭐고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고 누가 고객인 것 같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메뉴 구조, 메뉴는 크게 뭐 5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 하나하나는 눌렀을 때 뭐 조건 설정, 병원비 입력, 결과 보기 뭐 이런 어떤 이제 액션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정도는 정리를 해서 이제 개발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 정도 정리해서 보여드리니까 어,
개발은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는 걸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원하시면은 폴 제가 만든 PPT 설명용도 한번 이제 Q&A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군데를 미팅했어요. 그 지인이 소개시켜준 분 한 곳, 그 다음에 크몽에서 소개시켜준 곳 두 곳,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견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발사 A는 사업자 형태는 개인이고, 제작 기간은 2달 걸린대요. 그 다음에 AS는 개발 완료하고 6개월 동안 해주신다고 하고, 견적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개발사 B는 형태는 법인이었고 이분들은 굉장히 막 미팅에도 한 세 분 들어오시고 PM도 있고 뭐 팀장님도 계시고 뭐 이런 꽤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제작 기간은 2달 정도 걸리고 견적이 일단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제 예산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개발사 C는 개인 사업자인데 여기는 제작 기간이 10일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S도 10일 딱 해주시고 견적은 한 1,000만 원 정도였어요. 이렇게 이제 받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첫 번째는 이 금액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이고 어떤 표준화된 게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 기간이라는 것도 어떤 곳은 10일 만에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1.5개월, 2개월 걸리는 것은 또 뭘까?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일단 제작 기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면 10일 만에 만들어 주신다는 분들은 정말 10일 만에 만들어 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본인들께서 쓰시는 어떤 이제 매뉴얼이나 툴이 이미 있는 거죠. 있는 거에 최대한 맞춰서 넣고 최소한의 이제 뭐 실손 프로그램 개발 같이 이제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서 넣는 형태라고 저는 이해가 됐고 2달씩 걸린다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디자인도 없는 상태니까 디자이너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기획을 하고 그에 대한 디자인도 입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발하는 기간까지 합쳤을 때 보통 한 2달 정도 이제 걸린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 A라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AS를 좀 오랜 시간 이제 해줄 수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디자인도 없고 세부적인 액션들까지 다 규정이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막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한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개발사 A를 선택을 하게 됐고, 음,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상담을 받았던 것만큼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구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명을 올바름이라는 건 정했지만 어떤 뭐 CI도 없고 뭐 로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냥 이제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화면을.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첫 번째 소비자 그 일반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페이지가 예정대로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어떤 이제 제 머릿속에 기획만 가지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 파일럿을 막 수행해 보니까 엄청 짜잘한 것들에서 수정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를 그냥 등록한다라고 하면 그냥 등록 페이지 이렇게만 했는데 막상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정보를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분들이 누르는 버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 너무 어떤 초반에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친절한 분들이라면 그거 하나하나를 다 반영해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미 계약된 거 외에 계속 추가로 요청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링크로 셀프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셀프 사이트나 아니면 뭐 노션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일럿을 소화할 수 있으면 그 파일럿을 소화하면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는 게 이제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걸 하면서 고민이 되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한 선배 창업자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봤을 때,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만든 버전은
투자자 유치용이나 그냥 서비스 설명 용도로 활용이 되지 실제로 개발은 나중에 개발자를 채용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위에 첫 번째 이유로 저도 이게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면서 그래서 결론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만든 어떤 자체의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개발을 의뢰하면서 막 가능하다면 어떤 이제 뭐 AS를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정기적으로 이제 보수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제 경험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